안녕하세요. 2022년도 온라인 전공 박람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22년도 인문대학 글로벌어문학부 러시아어문 전공 회장 이수혁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저희 러시아어문학과 소개, 학과장 및 교수진 소개, 학과 커리큘럼 소개, 2023년도 개편 내용 소개, 전공 졸업 후 진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러시아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신 학우님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러시아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러시아는 총 면적 1709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 석유, 석탄, 다이아몬드 등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 면적은 세계 1위, 천연가스 매장량 전 세계 1위일 뿐 아니라 석탄 2위, 석유 7위의 매장량이 있습니다. 철강, 호박, 금 등 자원들도 상당히 풍부한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막강한 자국 내 자원을 바탕으로 외교로도 활용할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전략 핵무기, 최첨단 군사기술을 보유한 군사대국이자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첨단 무기 제조와 우주항공과학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및 유럽 지역까지 지역적으로 총 10개 이상의 국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점점 새롭게 부각되는 거대한 신흥 시장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야말로 커다란 가치를 가진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경기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의 연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처음으로 법정대학 러시아학과가 개설된 이후 98년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개편, 2011년 3월 인문대학 러시아어문학과로 개편, 2018년 3월 글로벌어문학부 러시아어문 전공으로 개편된 후 2020년 인문대학에 편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러시아어문학과의 교육 목표는 실용 러시아어 통번역에 능통한 직업인 양성, 러시아어 전문 연구인 양성,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 통찰력 있는 교양인 양성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모든 교수님들은 이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십니다. 러시아어문 전공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배우게 되는데요. 현대 러시아어를 습득하고 분석하며 확장하는 학문인 러시아어학, 그리고 러시아 문학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고 넓게 탐구하는 학문인 러시아 문학, 그리고 정교회 혹은 그 이전 시대부터 내려온 정통적인 러시아 문화와 역사로 나누어집니다. 후에 말씀드릴 커리큘럼에 이 세 세부 전공을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설정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 고유 행사로는 학술제와 러시아 영화제가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올해까지는 실시하지 못했던 학술제지만 원래는 과의 전통이 담긴 러시아 어문학과 학생들만의 축제입니다. 러시아 연극 동아리의 공연, 러시아 시 암송 대회부터 시작해 각종 레크레이션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 영화제는 올해 처음 국제교육원의 주도하에 실시한 행사입니다. 첫 행사임에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같이 모여서 러시아와 관련된 영화를 시청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학과장 및 교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과장이신 송현배 교수님. 송현배 교수님은 올해 글로벌 어문학 부장까지 역임하고 계십니다. 저희 과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시는 분이 송현배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조 교수님이신 꿀릭 알렉산드라 교수님. 원어민 수업을 맡아 하시면서 실질적인 러시아 회화 학습에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주십니다. 이 두 분 말고도 이지희 교수님, 이미규 교수님, 이규영 교수님, 이세범 교수님 등의 교수님들이 저희를 교육 및 지도를 맡아주십니다. 학과 커리큘럼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까지는 학부제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시고 2학년 때부터는 학과 커리큘럼에 맞게 강의를 듣게 되실 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러시아 어학, 러시아 문학, 러시아 역사를 골고루 기초부터 학습하게 되고 3학년과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강의를 통해 본인의 전공을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취업이실 텐데요. 러시아어 문학과는 취업에 굉장히 용이한 전공이라고 자신있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 전문 통번역 전문가, 국제기구 러시아 관련 분야 연구원 같은 특정 분야뿐 아니라 출판사, 언론사, 각종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도 취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블루오션의 언어라는 점도 취업에서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대학교 러시아어 문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들의 취업 현황을 보면 인천공항 의료건강, 팔도 러시아 지점, 러시아 항공사 승무원, 임플란트 관련 기업 등 정말 다양한 직종에 취업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현재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에 나온 민간인과 군인 피해자분들을 러시아어 문학과 학생의 회장으로서 심심한 애도를 전합니다. 덧붙여 요즘 그런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는 학과 내 학우분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러시아라는 나라의 언어와 문화, 문학, 역사, 음악 등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특정 행동을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더 자세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다시는 무고한 분들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러시아어 문학과 학생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러시아어 문학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학과를 고민하는 분들께 본인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학과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온라인 진로박람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 진로박람회 순서로는 전공 및 학과 소개, 학과 행사, 학과장 및 교수진 소개, 학과 커리큘럼, 학과 장점,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취업 현황, 학과장님 인터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란 먼저 문헌정보학과는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 소스를 형태와 내용 면에서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연구 영역에서부터 정보 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또한 모든 정보의 종류 선정에서부터 처리, 축적, 검색 이용 등 전 과정을 연구합니다. 문헌정보학은 자료조직 영역, 정보화 영역, 관종별 도서관 경영 영역 등으로 분류되며 독서지도 영역과 특수 고전 영역의 이해와 학습도 교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문헌정보학과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2급 정사서 자격급이 발급됩니다. 또한 교직과정을 이수할 경우 중등교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문헌정보학과 교육목표. 문헌정보학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헌정보학과의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정보자료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둘째, 도서관 및 정보센터 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을 육성합니다. 셋째,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정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학과 행사. 다음은 학과 행사입니다. 문헌정보학과는 학과의 특색을 나타내는 행사들과 문정인들이 서로 어울려 놀 수 있는 즐거운 축제들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헌정보학과만의 축제인 여름제는 과동아리 발표제를 진행함으로써 학과 내의 동아리들의 1년 동안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며 학년과 나이 상관없이 문헌정보학과생이라면 다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문정인의 축제입니다. 재작년과 작년은 비대면으로 여름제를 운영했는데요. 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SNS와 오픈 채팅을 활용하여 마피아 컨셉의 온라인 게임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견학입니다. 도서관 견학은 문헌정보학과의 특색을 듬뿍 담은 행사인데요. 우리나라의 주요 도서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견학함으로써 전공 강의 때 배운 지식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파주출판단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다양하고 중요한 도서관들을 방문하고 체험합니다.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졸업 후의 취업 준비와 앞으로의 진로 설정이 막막할 문정인들을 위해 졸업생 특강 및 취업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졸업생 선배님들의 강연을 통해 재학 당시의 학점관리법, 공부법, 취업 꿀팁들을 배울 수 있으며 근무 현장 분위기와 현장 경험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MT, 대강총회와 종강총회 등 다양하고 재밌는 학과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교수님 소개. 문헌정보학과에는 아주 멋있는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김종혜 교수님, 조미아 교수님, 최성필 교수님, 박은경 교수님,
한미경 교수님께서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강의를 제공해 주십니다. 문헌정보학과 커리큘럼. 문헌정보학과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헌정보학과 졸업 최저 이수학점은 130점이며 교양 최저 이수학점은 34점입니다. 전공 최저 이수학점은 단일 전공일 경우 60점이고 복수 전공일 경우 42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헌정보학과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전공 필수 과목과 5개의 전공 선택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데, 전공 필수 과목은 문헌정보학 과전공 및 진로 탐색, 도서관 실습 과목이며 전공 선택 과목은 문헌정보학에 의해 정보 서비스론,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 자료분류론, 독서교육, 장서개발론, 정보매체론, 정보검색론 과목입니다. 먼저 1학년 때는 문헌정보학 과전공 및 진로 탐색, 도서관 문화사, 문헌정보학과에 의해 정보시스템 개론 과목을 배우며 2학년 때는 정보서비스론,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 자료분류론, 기록관리론, 메타데이터, 주제별 정보원, 학교 도서관 경영, 자료목록론,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래밍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3학년 때는 문헌정보학 개별 진로 연구, 정보활용 교육론, 독서교육, 디지털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원리, 장서개발론, 공공도서관 경영, 어린이 청소년 자료 정보매체론, 데이터베이스 실무에 관해 배우며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 도서관 실습, 자료 조직 실습, 독서 문화 프로그램 기획, 정보 검색론, 정보 이용 행태론, 사서 실무 특강, 독서 치료 과목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문헌정보학과 이수채 개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경기대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헌정보학과 장점.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문정인 거야. 문정인들이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매우 많지만 2가지를 골라 말해본다면, 먼저 첫째, 문헌정보학과는 다양한 학과와 결합이 가능한 학제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단순히 도서관과 사서에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 외국어, 컴퓨터 활용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딩과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보 분야에 대해서도 배우기 때문에 정보와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정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졸업 후의 진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게 된다면 어떤 진로로 나아가게 될까요? 먼저 문헌정보학과에서 높은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졸업생들은 도서관이나 정보관리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 분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경기도 지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을 경쟁적으로 신설함에 따라서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공 졸업생의 사서직 공무원 진출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체 자료실이나 대학 도서관,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정보 관련 IT 기업으로의 진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6년에 처음으로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진 사서 교사로의 진출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문헌정보학과 학과장님이신 최성필 교수님의 인터뷰 영상이 도착했는데요. 다 함께 보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최성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전국에 문헌정보학과가 꽤 많이 있지만 다른 문헌정보학과하고는 다르게 특정 분야에 굉장히 특화되고 그 다음에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특화된 분야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독서에 관련된 그런 학문입니다. 독서 교육, 그 다음에 독서 치료.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나 창의성 증진을 위해서 특히 이제 독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독서에 대해서 체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과목이 지금 개설되어 있고 그 교과목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정보학 쪽입니다. 특히 정보학 쪽 중에서도 이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연어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미지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다시 말해서 독서와 그 다음에 정보학, 특히 이제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분야, 이쪽 분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헌정보학과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문 분야를 선택을 하고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사실 문헌정보학과는 도서관에 관련된 학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그 콘텐츠가 총합된 그런 그 중요한 그런 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이 정보의 종합체라고 본다면은 이 정보가,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도서관에 대한 이 중요성, 그 다음에 도서관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더 강조가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문헌정보학과는 앞으로 이 사회나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같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학과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헌정보학과는 단순히 이제 책에 관련된 혹은 도서관에 관련된 그런 학과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문헌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말하면 이 도큐먼트라고 하는 이 문헌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종이 문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모두 도큐먼트의 범주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헌정보학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소비하고 생산하는 모든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잘 생산하고 잘 소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는 문헌정보학과에 들어온다면은 그런 선택권이 굉장히 많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 외에 정보학, 그 다음에 내가 코딩을 배우고 싶다 라고 하면 코딩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고,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빅데이터 기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에 관련된, 도큐먼트에 관련된, 문헌에 관련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분야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학과가 바로 이 문헌정보학과입니다. 특히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그 요구사항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많은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오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헌정보학과를 지원을 하신다면, 그리고 문헌정보학과에 들어오신다면 그런 모든 기회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헌정보학과의 온라인 전국박람회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2022학년도
제22대 아일락 학생의 학생회장을 맡은 20학번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2022년 온라인 전공 박람회를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유아교육과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공 및 학과 소개를 시작으로 현재 유아교육과의 학과장 및 교수 소개, 유아교육과 커리큘럼, 2023년도 개편 내용, 전공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공 및 학과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이며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눠보았습니다. 일단 유아교육과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좋겠죠? 유아교육과란 유아 아동에 대한 심리학적, 교육학적 연구와 이해를 기초로 보다 효율적인 아동 이해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유아교육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문입니다. 즉, 유아를 독립한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교육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배우는 학과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아의 성장 환경 및 교육 시설을 연구하고 유아를 위한 신체, 정서, 사회적 환경 조성 및 전인 교육이 가능한 자질, 소양,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과 실제를 배울 수 있도록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아교육과라는 과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장점 소개도 해보고자 합니다. 유아교육과에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첫 번째는 전공 과목에 있어 수강 신청의 실패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 대학 생활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수강 신청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유아교육과는 과 사무실에서 전공과 교직 과목을 일괄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수강 신청의 실패 걱정 없이 편하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학년이 되면 실제 유치원에 나가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4주간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2주 동안 실습을 더 나가게 된다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2급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자격증도 동시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졸업하면 바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교과목을 들어야 하긴 하지만 정해진 루트대로 듣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한 학년마다 최대 19명의 동기가 생기는데 매우 소수여서 전체적으로 모든 동기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선후배들 간의 여러 행사나 제도가 있어서 교류가 활발해 동기뿐만 아니라 선배와 후배 간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사립 유치원이나 직장 어린이집으로의 취업이 활발해 졸업을 하고 나서 큰 공백 없이 바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의 수업을 위해 다양한 교재교구를 제작하는데 이때 동기를 위해서 또는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더 쉽고 간편하고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얻어가면서 손재주 등의 미적 감각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학과 학생회 측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통해 현재 유아교육과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활발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며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해 국공립교사를 하시는 선배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니시는 선배님,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선배님 등등 다양한 선배님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직무와 준비하기까지의 과정을 듣고 궁금한 것은 직접 질문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용 학원과의 제휴 할인을 맺어 학생들이 비교적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맞췄으니 이번에는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공간은 학생들이 거의 집처럼 사용하는 실습실의 모습입니다. 모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실습할 수 있는 교재 교구를 만들기도 하고 실제 교수님과 수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실제 유치원 교실에서 사용하는 막대 인형극 판이나 교재 교구를 붙여 유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용판, 다양한 색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 2년 전 학생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따라다니며 촬영할 수 있는 기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특히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 안에는 실습실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언제든지 모의 수업을 준비하거나 교재 교구 제작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곳은 기자재실입니다. 뭔가 많이 있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곳은 학기 중 모의 수업 또는 실습을 위해 만든 교재 교구를 잠깐 보관하거나 만들다가 이어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설명드릴 유아교육과만의 학술제인 어리제 물품도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보여드렸으니 이번에는 학과 측에서 진행하는 연례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OT를 준비합니다. 이번 연도 역시 신입생들을 위해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에만 있는 제도로서 짝선후배 매칭 제도가 존재합니다. 입학한 시집생과 바로 윗학번의 선배가 1대1로 매칭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하자마자 선배를 알아갈 수 있으며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입생들이 시간표를 만들거나 전공 강의실 및 졸업 이수 요건 등을 안내해 신입생부터 여러 필요한 정보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강총회와 종강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를 시작해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는 응원, 한 학기를 무사히 마무리했다는 의미에서 축하를 하기 위해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전 학년이 모여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험기간 지친 학우들을 위해 학생회가 직접 나서 간단하게 선물을 준비하는 시험 격려 사업도 있으며 학교 생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MT도 기획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졸업생들 및 교수님들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다양한 강사님들이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특강을 준비해 주시고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에만 존재하는 전통적인 학술제인 어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2022학년도에는 10월 5일 경기대학교 근처에 있는 유치원을 직접 초대하여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리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어리제 공연의 주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리제는 대체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어리란 우리의 옛말로서 어리제는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가 모두 힘을 합쳐 준비하는 축제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을 진행하는 동극 앙팡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구를 준비해 함께 상호작용하는 천상유아팀으로 나뉘어 준비하게 됩니다. 동극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배우가 되어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유아들이 자주 읽는 동화 중 하나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나리오, 연기를 준비하고 소품을 제작하며 조명 및 음향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교구는 실제 동극을 보러 온 유아들의 학습과 놀이를 돕는 교구를 제작하여 유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물론 동극과 교구가 따로 나뉘어 운영되었지만 이번 어리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어리제를 2년 만에 부활시킴으로써 동극과 교구가 합쳐진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즉 교구는 동극의 연극 테마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주제에 맞게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실제 어리제가 진행된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극은 크게 배우팀, 무대 설치 및 의상 소품팀, 특수 효과, 음향 및 조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사진은 무대 설치 및 의상 소품팀, 줄여서 무소팀이 앨리스에 나오는 카드 병정의 옷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옆에는 배우들이 직접 연기 연습을 하고 있네요. 실제 일어나서 연습을 하기 전 배우들은 여러 번 리딩을 거치며 역할에 몰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 옆에서는 특수효과팀이 무대를 위한 효과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습실에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연할 무대에서 연습하는 것도 필수겠지요? 배우들은 틈틈이 학기 중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 동무성과 대사를 하며 연습을 했습니다. 공연장에서 의상을 입고 하기도 하였지만 항상 빌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 준비된 다른 시설을 활용해 연습하며 유아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실제 유아들을 초대해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배우가 되어 연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카드 병정이 카드 여왕의 나무에 하얀 장미를 만들어 곤란해하는 모습과 앨리스가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배우들은 두 차례에 걸쳐 유아들을 위해 열심히 공헌하였으며 오른쪽에 보시는 무소팀뿐만 아니라 특수효과, 음향 및 조명팀까지 모두 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동극을 보았다면 이제는 부스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부스는 모자를 만들어 유아들이 꾸밀 수 있게 하고 앨리스에 나오는 크로켓 경기도 하며 물약으로 색칠해 보는 등 유아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나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동극 공연 주제 테마에 적합할지 또 유아들의 수준에 적합한지 등을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이번 부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학우들이 팀으로 나눠 열심히 준비를 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부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 동극과 교구 회장, 참여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발표도 진행합니다. 앞서 말했듯 유아들에게 적합한지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더 발전된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학우들이 열심히 만들어 준비한 것들은 이렇게 유아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유아들이 만들어 갔고 만족을 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크로켓 경기를 본따 만든 부스 운영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전공 및 학과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이제부터 유아교육과를 지탱해 주시는 교수님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미 교수님은 현재 유아교육과의 학과장님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을 공부하시긴 하셨지만 미국 엘라베마 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과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김용미 교수님께서는 아동 권리와 복지, 가족관계, 부모교육 등 학생들이 알아야 할 이론 과목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분은 바로 부성숙 교수님이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유아교육학과 문학사와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셨는데
바로 유아 놀이지도, 건강교육, 유아 수학교육 등 실제적이고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이보미 교수님이십니다.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유아 언어교육, 과학교육, 유아교육과정 등 실제적인 교과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황희정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아동학과에서 가정학 석사를 취득하셨고 런던대학교 아동학과에서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영유아 발달과 교육이라고 해서 영유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또한 유아 관찰 및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교사가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하면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에는 한 학기마다 전공을 한두 개 정도씩만 배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유아교육론, 유아교육학 전공 및 진로 탐색, 유아놀이 지도를 배우게 됩니다. 학자들의 유아교육 이론과 발달 이론 등 전반적인 유아교육에 대해 이해를 해나가며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놀이는 어떠한 형태로 발달하고 수업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이 많아지게 됩니다. 한 학기에 최소 3개, 많게는 5개까지의 전공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론 중심으로 배우는 것은 물론 여러 교과 과목, 즉 과학이나 음악, 동작, 미술, 언어, 건강교육 등 실제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의 수업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각 과목에 맞게 어떠한 수업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학년은 2학년에 이어서 유아교육과의 다양한 교과와 이론을 배울 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족 등 유아와 관련된 범위를 확장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2학년 때는 간단하게 관찰만 했다면 3학년부터는 4학년 본 실습을 위해 구체적인 학몽에 맞춰 유아 및 교사의 상황을 관찰하며 학습하게 됩니다. 4학년 졸업반이죠. 이제는 교과를 중심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보육 실습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실제 유치원으로 나가 실습을 하게 되는데 직접 유치원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등원에서부터 하원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아 진행하며 예비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커리큘럼에 이어 2023학년도 개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다가오는 2023학년도 유아교육과 개편 내용은 크게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21학년도에 학생들이 배우는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개편하였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학년마다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은 2021년에 개편되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입학하신다면 개편된 커리큘럼으로 학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과연 어떤 진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졸업하고 나서는 국공립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임용고시 시험을 합격해야 할 수 있는데 방학이 존재하고 출근과 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공부를 통해 교사 개인으로서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가 임용고시를 합격하는 교사의 수를 줄임에 따라 많은 학우들이 진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설정한 방향은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직장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직영과 재단 어린이집으로 구분되는데 직영의 종류로 넥슨 도토리 소풍 어린이집, 한샘 어린이집 등이 있고 재단 어린이집은 푸르니 보육지원재단, 삼성 보육재단 등이 있습니다. 현재 거의 직속 선배이신 18학번 선배님들이나 그 윗학번 선배님들까지 많은 선배님들이 졸업하고 취업하시고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평가 컨설턴트입니다. 어린이집 평가 컨설턴트는 어린이집이 필요로 하는 운영관리, 보육과정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개발 맞춤식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공립교사처럼 교사 개인의 개발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 이외에도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해 교수가 되거나 아동 문학작가로서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만들 수도 있고 유아교육계에서 유명한 김성규님처럼 도묘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키드키즈나 키즈팡 등의 교재교구 제작 해설원이 될 수도 있고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심리를 좀 더 공부해 유아놀이 치료사가 될 수도 있고 교육기관 관련 연구원으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열심히 연차를 쌓고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면 원감 및 원장 등의 운영자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은 길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경기대학교 유아교육과에 대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증대하여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프랑스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경기대학교 프랑스어 전공입니다. 봉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프랑스 어문 전공 학과장 김선미입니다. 프랑스 어문 전공은 1980년도에 프랑스 어문 학과로 개설되어 현재 42년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아프리카 등 30여 개국의 공식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어문 전공에서는 프랑스어 관련 분야나 또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나 관광 또 서비스 능력을 심화할 수 있는 컬투어 리터러시 트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문 전공의 교수님들입니다. 먼저 학과장님이신 김선미 교수님, 그리고 임재희 교수님, 또 마지막으로 원어민 교수님인 아흐노 교수님이십니다. 글로벌 어문학부로 입학한 신입생들은 2학년 때 진전공을 선택합니다. 프랑스 어문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까지 13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교양 34학점, 단일 전공일 시 전공 60학점, 복수 전공일 시 전공 42학점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2학년부터는 전공 필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저희 학과는 매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과에 대한 애착심을 기를 수 있고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저희 학과의 프랑스 음식과 프랑스 관련된 뮤지컬, 연극을 보고 전시회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오빠와 아직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들, 저희는 글로벌 어문학부 프랑스 어문 전공입니다. 저희 과는 연말에 저희 학과 최대 축제인 라페트 프랑스라는 학술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학술제는 다양한 프랑스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선후배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뜻깊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 프랑스 어문학과는 국제교육원이랑 비교과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서 졸업 요건을 따기가 정말 좋습니다. 델프는 프랑스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제2 외국어 전공 중에서 유일하게 국제교육원에 수업을 개설해서 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전공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봉주아트 준학대 수정.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프랑스 어문학과 1부학번 최수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프랑스에 있는 대도시 중 하나인 릴에 와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장점은 열정적인 교수님과 실용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니버시티 릴에 와서 불어와 영어를 번역하는 수업 등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경기대학교 프랑스 어문학과에 오시면 이렇게 많은 국제 학생들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If you come to Gyeonggi University, you can meet many great international students like her. Hi, my name is Mandy. I'm from Taiwan. We live in the same residence, so that's why we met each other. And we became friends. 저번 학기에 프랑스 오덴시아 비즈니스 스쿨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다 보니까 거기서 불어랑 경영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한테 뜻깊은 경험이어서 꼭 다른 학생분들도 교환학생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어를 전공한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통역, 관광, 항공 등을 포함해서 33개의 분야와 83개의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졸업생들의 취업을 살펴보면 통번역 대학원을 진학해서 전문 통역사, 전문 번역사의 길을 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슬로바키아나 아프리카 주재 한국 기업
즉 기아 자동차나 또 솔피아, 또 현대 엔지니어링 등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외교부 산하 기관에 취업하는 학생, 또 무역회사, 관광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어문 전공 교수님들 모두 여러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당신의 꿈이 펼쳐지는 곳, 경기대학교 프랑스 어문 전공입니다. 프랑스 할래! 프랑스 할래! 알레! 저희도 내년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사드릴게요.